안녕하십니까. 멜번 정반장입니다. 오늘은 11월 18일입니다. 2021년 11월 18일. 원래 예정에도 없던 다니엘의 브리핑이 오늘 오전 10시 반에 갑자기 잡혔습니다. 쉽게 통과될 줄 알았던 그 다니엘의 팬데믹법이 통과 안 될 것으로 이제 분위기가 바뀌면서 악화될 여론을 무마하고자 그런지 갑자기 브리핑을 잡고 오늘 그나마 있는 제한 사항에 대해서 완화하는 발표를 냈습니다. 그 발표 내용 중에 약간씩 좀 애매한 게 있긴 한데 그거를 한 번씩 다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구독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구독자가 99명이 됐어요. 오늘 내용 괜찮으면 구독도 구독이지만 다른데 링크 좀 걸어서 널리 퍼뜨려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이 완화안은 오늘 밤 11시 59분부터 시작입니다. 먼저 그 집합하는 인원에 대한 제한이 없어집니다. 실내, 실외, 몇 명 이런 게 있었는데 다 없어집니다. 그 집에 파티를 해도 되고요. 바베큐 가는데 몇백 명 모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백신 미접종자가 섞이면 안 좋다. 백신 맞은 사람들 위주로 해라 하는데 그거야 모이다 보면 그거 어떻게 관리 다 하겠습니까? 하여튼 모이는 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일선 학교, 차일드케어 시설, 직장 이런 거 다 완전히 오픈됩니다. 다만 이제 그 마스크에 대해서는 이따가 제가 다시 설명드릴 텐데 3학년 이상 아이들하고 선생님이나 교직원들 그리고 학교 방문한 사람들은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됩니다. 직장의 경우는 백신 다 맞은 사람들만 출근할 수 있습니다. 백신 안 맞은 사람들은 출근을 하면 안 됩니다. 체육시설, 수영장, 짐 이런 거 완전히 다 오픈됩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백신 다 맞은 사람들 그렇게 허용이 되고 그런 경우 있죠. 백신 못 맞았는데 수중 물리치료 받는다든가 그럼 수영장을 가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참고로 MCG에서 복싱데이에 열리는 크리켓 대회 이런데 경기에 10만 관중 다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결혼식, 장례식, 종교 행사 다 이제 허용됩니다. 인원 제한 딱히 없고요. 물론 이제 백신 접종 다 한 사람들 위주로 얘기하는 겁니다. 백신 접종을 못했다거나 그거 말 못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때부터는 4평방미터당 1명 인원 제한이 적용되고 최대 50명까지만 허용이 됩니다. 최대 50명 제한이 걸릴 경우는 예식 관계자나 장례식 관계자 그리고 예배 진행자들 이런 분들은 이제 인원 제한에서 제외가 됩니다. 마스크에 대해서 얘기를 다시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학교 이런 데 써야 되고요. 대중교통 당연히 써야 되고 택시 그리고 노인시설, 의료시설 이런 데 다 써야 됩니다. 상점 같은 경우도 써야 되고요. 식당, 펍 이런 데 있잖아요. 직원들은 써야 됩니다. 손님들은 쓸 필요가 딱히 없고요. 알고 보면 제일 길게 쓰는 사람들이 버스 기사인 그런 것 같이 막 느껴져요. 식당, 펍, 카페, 나이트클럽, 바, 극장, 동물원 시기 저시기 다 이제 오픈합니다. 동네 축제나 시장 다 열리고요. 카지노 이런 것도 다 열립니다. 또한 그 나이트클럽이나 결혼 피로연 이런 데서 춤추는 거 다 허용됩니다. 이때까지 허용이 안 됐었죠. 근데 이젠 춤도 춰도 됩니다. 물론 백신 접종 다 한 사람한테만 적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호텔, 캠핑장 이런 거 숙박시설 다 열립니다. 백신 접종 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장기 시설로 이용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인원 제한이 또 적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백신을 다 맞았다. 12세 미만 아동 빼고 나머지는 다 맞았다 이러면 에어비앤비를 이용한다든가 일반 숙박업소 이용하는데 전혀 제한이 없습니다. 쇼핑은 그때까지 다 했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다 오픈됩니다. 쇼핑 외에 이제 미용실도 마음대로 가도 되고 도서관 같은 시설도 이용해도 됩니다. 부동산 인스펙션도 문제없이 해도 됩니다. 다만 백신 접종을 안 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인스펙션 같은 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약속을 잡아서 갈 수 있고요. 쇼핑 같은 경우도 이제 필수 항목이 있잖아요. 그런 것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백화점에 뭘 사러 이런 쇼핑은 이제 백신을 안 맞았다면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백신 접종을 뭐 어떤 사정에 있어서 못했다면 오늘 사놓을 수 있는 걸 다 사놓으셔야 됩니다. 좀 불편해지겠죠. 기자 한 명이 다니엘한테 물었어요. 그럼 이 상황으로 계속 가는 거냐? 백신 안 맞으면 이제 뭐 아무것도 못하는 거냐? 다니엘이 대답한 거는 뭐 당분간은 이 상태일 것이다. 그 뭐 보건 그쪽에서 뭐 어떤 조언을 딱히 주지 않는 다음에는 이 상태로 계속 갈 거다. 그러니까 언제나 백신 맞아라. 뭐 이런 취지로 대답을 했습니다. 병원과 노인시설 뭐 이렇게 취약시설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렇게 자유롭게 방문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이제 뭐 몸 아프신 분들이 있는데 괜히 바이러스 서로 옮기고 하면 좋지 않겠죠. 근데 이전에도 뭐 인원 제한이 있었지만 이거는 실질적으로 그 병원하고 그 노인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방문할 일이 생기면 병원에 직접 연락을 하여서 어떻게 되는지, 몇 명 갈 수 있는지, 언제 갈 수 있는지, 뭐 백신을 맞아야 되는지 안 맞아도 되는지 이런 거 확인해야 됩니다. 그 직장이나 학교 뭐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곳 같은 경우는 QR 코드 뭐 나름 안 되면 뭐 적기라도 해서 방문객들 그 기록을 다 남겨둬야 합니다. 그걸 또 기반으로 코비드 세이프 플랜, 안전 계획 뭐 그런 걸 짜둬야 됩니다. 그래야 혹시 이제 발생할지도 모르는 확진자가 나오면 그 다음 이제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달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큰 변화가 있습니다. 이제 자가격리하는 거, 그 확진자 나오고 하면 그게 좀 바뀌었는데 그 자가격리에 관한 내용도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이제 테스트 봐서 결과가 나왔는데 확진이 됐어. 이러면 이제 14일 보통 자가격리였는데 10일로 축소되었습니다. 14일에서 10일. 그리고 이제 제가 됐으면 저희 가족들, 이제 같은 집에 사는 가족들 같은 경우는 초 밀접 접촉자니까 격리를 해야 되는데 백신 접종을 다 마친 상태라면 7일간 격리를 해야 되고 백신을 맞지 않았다면 14일 격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확진을 받으면 회사에 바로 연락을 해야 되겠죠. 그럼 회사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비드 세이프 플랜 뭐 이걸로 해서 이제 QR 코드로 해서 뭐 이렇게 사람들이 누가 오갔네 다 파악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험에 노출됐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을 파악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테스트를 받으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연락 받은 사람들은 바로 테스트를 받아야 되고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음성 판정 받을 때까지만 격리하면 되고 음성 판정 한번 받으면 따로 격리 조치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접촉자로서 7일 동안 백신 맞은 사람 중에 7일 동안 격리하는 거는 같은 집 식구일 경우에만 하는 것이고 직장이나 뭐 다른 데서 마주친 사람들 때문에 접촉자 분류돼서 테스트를 하면 따로 격리를 필요 없이 테스트 음성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보건부에서 더 이상 이제 역학조사도 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동선 있잖아요. 확진자 동선 이런 것도 발표하지 않을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걸리면 내가 알아서 주변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야 되고 직장인 학교에 연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정도 이 뉴스로 이렇게 좀 떠들게 되면 다니엘 자리가 좀 이렇게 위축이 될 텐데 그런 안 좋은 여론들이 좀 또 사그라들겠죠. 역시